안녕하세요. 10월 19일 밤 10시 16분입니다. 미국 시장 개장을 한 14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인트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TCK가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매출액 822억, 영업이익 351억, 순이익 251억. YOY 대비 19.6%, 31.8%, 18.9%로 이제 컨센을 상회했는데 이따가 뭐 2분기, 작년 3분기 이 실적과 비교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어쨌든 주가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실적 발표 이후 10만 원 위로 올랐었는데 이전에 그 SIC 링에 대한 특허 소송이 1심에서 졌죠. 근데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SIC 링에 대한 특허 관련된 소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해성 DS도 컨센을 상회했고요. ISC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대한 하회인지 상회인지 별도 표기는 없지만 2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어제 발표를 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발표를 했는데, 에코프로 BM 양극재는 1조 5,632억, 1,409억,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스프라이즈죠, 다. 에코프로는 그보다 더 하죠. 1조 6,317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103억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15만 원을 돌파한 주가. 에코프로 BM은 사실 그 전에 12만 원도 뚫었었는데 현재는 한 11만 원 언저리 뚫지를 못했죠. 오늘은 장이 좀 좋다가 막판에 이제 뭐라고 할까, 영국인가요? 영국 때문인지 갑자기 꺾이는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실적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TCK,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컨센을 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외에도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이제 흔히 누가 말했듯이 옛날 철강주에서 성장주인 2차전지 섹터로 변모해가는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따가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포드의 사람이 이 포스코 그룹에 방문해서 양극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이제 그 양극재가 SK온에 공급이 되고 SK온에서 배터리 셀이 이제 포드사에 공급이 되는데, 포드 지금 F150 픽업 트럭 라이트닝,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있고 마하-E, 머스탱 마하-E가 또 디자인이 예뻐서 잘 팔린다고 하죠, 전기차가. 그렇기 때문에 SK온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상승을 했지만 너무 이제 그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14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TCK 실적을 좀 전에 봤듯이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2분기 실적보다는 매출액은 좀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조금 한 10매덕,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도 별반 차이 없는데 7억 정도 감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2.72%,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이죠. 2분기에는 39.58% 정도 나왔는데, 하여튼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아졌죠. 실적이 좋아졌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어쨌든 컨센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TCK 실적이 조금 낮아진 것 때문에 컨센을 상회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2분기보다는 매출액만 좀 떨어지고 영업이익과 매출액하고 순이익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 더 잘 나왔고, 현재 오늘 종가는 10만 500원입니다. 10만 500원, 시가총액도 많이 내려앉았죠. 그리고 22년도 이게 2분기 때 예상치인데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정보에 가가지고 올해 예상 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워드 PR이 한 10.2배 정도 나오네요. 10.2배 정도 나오고 현재 14.23배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물론 이제 이 도카이 카본 코리아라고 해서 일본계 회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70.83으로 높게 나오고 1167만 5천 주가 발행 주식수죠. 어쨌든 도카이 카본 58.57%에 그다음에 와사치 어드바이저라는 펀드가 아마 5.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목표
주가 15만 원인데 현재 10만 500원이고, 그 보시면 이제 실적이 3분기 851억, 334억, 261억인데 예상치가죠. 예상치. 오늘 실적 발표했으니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예상치가 851억인데 822억.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큰센 상해라고 돼 있었죠. 큰센 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334억인데 351억, 261억인데 251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어쨌든 42.72%가 나왔고, 2분기 때 제가 여기 실적을 22년도 예상 실적을 해놨는데 여기 3,345억으로 조금 감소했네요. 조금 감소했고 아마 반도체 그걸 반영해서 그렇지 않나. 1297억에서 1296억 1억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 같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996억에서 1000억으로 약간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유보율도 이 회사는 뭐 아직 탄탄하게 돈을 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배당도 1,430원 줬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21년도에 비해서도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한 20% 이상 증가를 하죠. 영업이익 매출단에도 한 뭐 600억 정도 하니까 2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0% 이상, 당기순이익도 한 20% 이상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그 특허 소송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사도 한번 살펴보고 일단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PR이 한 11배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BSR은 뭐 3.5배, 뭐 많이 낮아졌죠.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일단 그 소송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신문 기사를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한 게 여기 이제 나오죠. 실적 발표한 게 여기 나오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IC 연이어 승소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TCK가 DS 테크노와 2019년부터 벌려온 특허 무효 소송 심판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SIC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의 항소심, 예. 그래서 특허성을 인정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술개발 이를 중심으로 한 경영과 특허 침해하는 부분 부정한 방법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데 이런 그 재판의 승소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투심이 많이 가라앉았고, 근데 만약에 투심이 살아난다면은 뭐 과거에 썼던 그런 뭐라고 할까 여기 작년 4월인가요? 작년 4월인가 언젠가 작년 4월이 아니고 작년 한 8월 달이군요. 8월 달에 20만 원 넘게 갔던 게 이제 특허 무효 소송 때문에 내려앉았죠. 내려앉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어떤 뭐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호적인 그 분석이 나오면서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전체적인 그 지수의 변화에 따라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서 주가가 흘러왔는데요. 아무튼 TCK도 한번 반도체 해성 DS 실적처럼 뭐 반도체가 사이클이 꺾여서 지금 뭐 거의 바닥이다.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실적만 봐서는 사실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투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 날아가고 있지만 그 외에 호실적을 보이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정체되고 있고 뭐 감소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뭐 투심이 많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향후 만약에 투심이 살아나고 반도체 사이클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면 다시 이런 TCK 같은 종목은 살아나겠죠. 리노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ISC라든가 해성 DS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TCK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한 뭐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왔죠.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여기에 정리한 대로입니다.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뭐 12.89% 정도 나왔고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이 증가했죠. 4,084억에서 1조 6천억. 그러니까
전년도 21년도 한 해 매출액 1조 5천억이 약간 넘었는데요. 그걸 한 분기에 3분기에 그냥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한 해에 1,408억이었는데 그거 이제 한 분기에 2,100억을 달성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4분기에도 좋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 23년도에 GM 라인업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24년, 25년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개화해서 성장해가고 그 전기차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IRA의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특히 LG 엔솔에다가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내년도도 성장할 거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심리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주가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오늘이 이게는 어제 주가 같고요. 오늘 15만 원 넘었죠. 어제 주가로 계산했을 때도 3조 6천억이 넘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22년도 이게 2분기 실적을 반영한 건데 다시 한번 그 기업 정보에 가서 3분기 예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가 아니고 22년도 실적이요. 지금 12.82입니다. 12.82배인데 포워드 PR이 7.5배로 떨어지죠. 아무래도 더 좋은 실적을 4분기에도 기대하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9.42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3조 6,400억이죠. 2,500만 주 정도가 전체 발행 주식수고 지금 이동채장 외 구인이 이제 27% 정도 가지고 있고 지분율을요. 14만 5천 원이 목표 주가인데 지금 15만 원이 넘었죠.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 15만 원 한 4천 원, 5천 원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잠정이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지금 작년에 한 해 1조 5,041억이었는데 분기를 넘었고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었죠. 뛰어넘었고, 그리고 올해 5조가 넘죠. 지금 아까 2분기 때 제가 2분기 때 예상 실적이 3조 6,989억이었는데 5조 129억으로 상향이 됐죠. 이게 이제 그리고 영업이익도 3,069억이었는데 4,955억으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2,352억에서 5,035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고 유보율이 뭐 거의 뭐 10,000%에 만 프로를 넘고 있죠. 유보율 10,000%를 넘고 이걸 오늘 종가가 지금 14만 9,100원이지 않습니까? 14만 9,100원 14만 9,100원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PER이 어떻게 되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2년도 예상 7.4배죠. 7.4배로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PSR 같은 경우에도 1배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싸죠. 예, 1배가 안 됩니다. 매출액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순이익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뭐 나중에 다시 뭐 확정 실적을 발표할 때 나오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PER이 7.42배면 엄청 뭐라고 할까 2차전지 섹터 중에서는 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배가 안 되니까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의 사이클은 다 가지고 있죠. 폐배터리, 뭐, 전구체, 양극재, 폐배터리까지 다 가지고, 물론 비상장 회사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회사들도 나중에 상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지주사로서의 그 실적, 성장세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발표를 했고, 남은 이제 양극재는, 뭐, 포스코 케미칼,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정도인데, 오늘 테슬라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테슬라에 납품되는 건 LNF 그 양극재를 LG 에너지솔루션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테슬라 실적에 의해서 LNF의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LNF도 내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실적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1조 1632억, 영업이익 1409억, 영업이익률 9% 정도 되죠. 오늘 에코프로 BM 종가 같은 경우가 10만 6,200원이죠. 10만 6,200원. 10만 6,200원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만 6,200원.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뭐 계산이 될 거고,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예상 실적, 이것도 2분기의 예상 실적인데 또 상향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91.5배네요. 포워드 PR이 25.61배.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그다음에 LNF라든가 양극재를 생산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비싸다고 나오고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정도가 아닐까. LNF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예, LNF는 실적 발표하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9.88의 외국인 비율의 시가총액 한 10조 2천억이네요. 어제 10만 4,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9,780만 주가 상장이 돼 있고, 현재 에코프로가 51.67%의 그걸 가지고 자사주가 3.05%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목표 주가가 한 16만원 되죠. 아직 뭐 볼륨 여력이 있습니다. 16만원. 그리고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잠정 실적이 여기 이제 확정이 됐고, 지금 22년도 실적이 또 5조가 넘죠. 5조가 넘는데, 아까 그 실적하고 비교해 보시면, 2분기 때 발표한 것보다 확실히 상향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조 368억. 5조 368억으로 됐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619억에서 4063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뭐 2077억에서 3217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B6이 되고 이게 B7이 되나? 되면 이게 계산이 예, 1조가 넘죠. 예, 이걸 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은 32배, 32배 정도 됩니다. 크게 변동은 없네요. 크게 변동은 없고, BSR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06배. 아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죠. 여기 있어 봤던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실적이 계속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는 뭐 우상향한다는 건 맞겠지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어떤 투심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막판에 마지막 장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지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한 3시쯤 됐나요?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 아마 유럽 쪽에서 들려온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좀 뭐 갑자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물론 플러스 폭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도 2차 전지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19만 5천원, 기존에 18만 7천원이었나요? 그 기록을 깨고 최고치를 썼습니다.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었고요. 19만 5천원. 이제 포드가 지금 포스코 아까 들러서 양극재 공급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와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포스코 캠가 19만 5천원까지 갔고요. 더 갈 공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만 원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양극재, 음극재 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도 리튬 확보를 하고 있고 이전에 캐나다에서 포스코 그룹에 가가지고 염호에서 리튬 정지하는 것도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상당히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PER 단 보시면 이게 지금 104배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아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보다 훨씬 고평가돼 있죠. PR이. 포워드 PR도 53배입니다. 그만큼 고평가돼 있다는 건데, 아마 더 갈 공산이 있지 않나. 포스코 그룹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하고 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미글로벌은 이제 네옴시티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가 15만 5천 원. 이것도 재고가를 썼습니다. 재고가 15만 5천 원 재고가를 썼고, 그 외에 이제 LNF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실적 발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10만 9,300원. 그 외에 금양이라든가 LG에너솔 다 2차전지죠. 삼성 SDI,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OCI하고 좀 올랐고,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좀 올랐죠. 포스코홀딩스가 25만 8천원까지 올랐고, 아까 포스코홀딩스가 잠정 실적 발표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1%가 감소함에도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할까 주가는 올랐죠. 흰남노의 영향이 든지 어쨌든 철강주라는 인식에서 이제 2차 전지주라는 인식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독일의 어떤 그 칩 회사와 계약 개발 원나노 칩 계약 개발,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 칩 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막판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500원 내린 17,40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뭐 16만 6천, 이것도 실적이 발표를 하는데 10월 24일인가요? 10월 24일 날 일정이 잡혀 있던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실적 발표가. 그리고 이수화학도 2차전지하고 좀 엮여 있는 거고요. 미래나노텍도 그러는데 오늘은 16,350원까지 갔다가 내렸네요. OCI가 어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태양광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태양광 소식, 그 다음에 중국산 부품 안 쓴다, 중국산 그 뭐 폴리실리콘 안 쓴다 뭐 이런 그 얘기 때문에 OCI가 좀 두각을 나타냈고, 오늘 뭐 나노 신소재뿐만 아니라 대주전자재료, 코스모화학, 그런 코스모 신소재 이런 2차전지주들이 어제도 강했지만 오늘도 강했습니다. 상당히 뭐 실적을 발표하는 그 2차전지주들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등달아 올랐죠. 특히 뭐 오늘 눈에 띄는 게 솔루스 첨단 소재,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37,000원까지 좀 세게 갔던 거, 한 15% 장중에까지 올랐던 것 같고요. 고려아이언, SKC 뭐 이런 회사들도 2차전지주로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그 외에 이제 특이할 만한 것들이 뭐 이런 있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전날에 좋은 호실적을 발표해서 우리나라도 그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아까 그 독일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온칩 개발 가약해서 AD 테크놀로지가 눈에 좀 띄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그 넷플릭스와 관계된 종목들이 오늘 뭐 에이스토리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이 있고, 요즘 또 눈에 띄는 게 바이오 종목들이 간간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토리도 있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콘텐츠 관련된 회사 키스트도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때문에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어제 좀 세게 움직였고, 오늘도 또 덩달아서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율초나학도 이게 뭐 농심의 라면 비닐봉지, 라면 봉지 이것만 연상되지만, 이 율초나학도 2차전지 섹터로 묵힙니다. 이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오늘 율초나학도 좀 세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가 확실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제 뭐라고 할까, 순환매 양상, 물론 이제 바닥을 치고 좋아질 것들이 이제 순환매의 실적을 보여주는,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 섹터들이 주가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분기 때 조선업의 실적이 플러스로 되느냐, 흑자 전환을 하느냐, 뭐 후판값 인상에 의해서 흑자 전환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기 있지만은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 근데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주도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2차전지 섹터를 이어받아 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되겠지만요. 그 외에 조선 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3분기 실적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좀 뭐라고 할까 기대가 되는 게 큰 기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5G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통신사들하고 매전 계약이 있기 때문에 뭐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매전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런 5G 장비에 대한 어떤 공급했을 때 그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HFR하고 그다음에 RFHRC,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쪽에 5G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쪽이 실적이 만약에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도 간간히 나오지. 아까 AD 테크놀로지가 자율주행 얘기도 나왔지만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칩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전기차 다음에는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런 그 섹터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는데 반해서 투심이 죽어 있는 그런 섹터는 이제 먼저 뭐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뭐 지수가 그렇게 해서 재미가 없는 거죠. 반도체에 차지하는 워낙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자율주행 다음으로 지켜볼 만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RPS 그다음 그 재생에너지 그 의무 비율이죠. RPS라든가 그게 이제 12월 1일 달에 수소는 또 별도로 빼놨단 말이죠. 수소 발전을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소 관련된 것도 정책 모멘텀으로 한번 지켜볼 만하다. 상하 프로테크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뭐 얼마 전에 미코가 SOFC에 대한 뭐 기술을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한번 세게 치고 올라갔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뭐야 구축함이죠? 구축함 뭐 이런 거 수주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 외에 뭐 하부 구조물에 특화된 업체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한다. 그 외에 또 실적이 이제 기대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은 뭐 체크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기아차가 뭐 세타 엔진에 대한 분질 그걸로 한 2조 7천억 또 잡았죠. 2조 7천원 잡았지만 워낙 실적이 좋다라는 말이 들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기아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는 또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걸 보고 또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가 지금 개장했는데 좀 뭐라고 할까 하락장으로 개장을 해가지고 그닥 낙폭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는데 오늘 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뭐 1426원, 그다음에 유가가 약간 좀 상승하고 있고 이런 형국인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아까 저기 선물 지수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장에 의해서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물론 이제 호실적이 예상되는 걸 선침해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만큼 어려운 장입니다. 어디서 또 다른 변수가 들려올지도 모르겠고요. 여전히 전쟁은 지속 중이고 미중 간의 대립은 갈등은 깊어지만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10시 50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즐겨보는 건데, 오늘자 신문, 오늘자로 이제 각종 뭐 협회라든가 투자증권사에서 올려주는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전기차, 양극재 9월 수출의 코멘트,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에코프로비엠의 약속된 고성, 이런 그 증권사에서 보고서 내는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전반적인 뭐 지표라든가 이런 걸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그 뭐 연구를 많이 해서 종합해서 하는 거, 뭐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